옆에 유영원 의원님 오늘 스튜디오 모셨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적극적인 당과 의원의 노선 변화입니다.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라는 주장이 담긴 결의문이 의원 전원의 명의로 채택됐는데 당내에서의 논란은 어찌된 일인지 노선 변화를 그간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진 장동혁 대표 본인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틀째 침묵 중입니다. 어제 결의문 채택 후에 입장 안 밝히셨는데 저륜 관련 입장 밝히실 게 있으실까요? 그 결의문 채택 이후에 예. 제가 수석 대변인 통해서 제 입장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한마디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원님들 의견, 여러 의견들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장길 대표가 만나자는데 만나십니까? 박민영 장례차 인사 조치할 생각 있으십니까? 강성유 사실 의원들 전원의 압박으로 장동혁 대표의 이름도 결의문에 올리긴 했었습니다만 그간 당내의 소장파 의원들 그리고 당내의 중진 의원들의 면담에서 장동혁 대표는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거절해 왔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조차 장 대표가 과연 노선 변화에 동의를 한 것이냐라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 유영원 의원님, 네. 의원총회도 현장에 계셨고 사실은 당내에서의 적극적인 노선 변화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높인 의원 중 한 분이시잖아요. 장 대표의 이 이틀째 침묵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의원들 전체의 이 총회에 의해서 결의문이 채택이 됐고 장 대표께서도 거기에 일단 명단 포함되는 동의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얘기를 안 하시는 거는 사실 그다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참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 대표님의 의중을 정확히는 모르나 제가 한번 가까이서 직접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대한과 미래 제가 소속 의원인데요. 그렇죠. 몇 사람이 이제 장 대표님을 지난주에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비공개 자리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장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연확장, 중도층 얘기를 하는데 이 중도층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중도층에 대해서 좀 부정적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흔히 외연확장 하려면 중도층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절연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제 장 대표께서 계엄 관련 사과하신 직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중도층에서는 3~4% 정도가 올랐는데 이른바 윤호 어게인 등 핵심 극렬 지지층에서는 4~5%가 빠졌더라.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였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 어게인을 포함한 이 적극 지지층을 가급적 끌어안고 달래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도층과 과연 그러면 적극 지지층이 숫자가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도층이 훨씬 더 많죠. 많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관점과 이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뭐 그 뒤에 이른바 측근들하고 무슨 소조 해동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으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제가 기우이기를 바라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유영원 의원께서 또 진솔한 의견 주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걱정된다. 장 대표의 입장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당내 강성 세력과 같은 노선을 견지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일 것 같아서 걱정된다는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당내 대변인 또 맡고 계시지만 사실은 수석 대변인 통해서 입장 밝혔다고 하지만 수석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라곤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게 다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말이 속담에 아 다르고 다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존중한다라는 건 당신들의 의견은 내가 잘 들었다. 하지만 난 생각이 다르다. 라는 뜻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의미로 지금까지의 그 스탠스를 봤을 땐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NCND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의총장에서 뭐 그 메모만 하고 또 다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답변도 하진 않았다라고 하고 자꾸 자리를 떠가지고 억지로 갖다 앉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입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은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우 강성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유일한 그 본인의 지지자들이거든요. 그 지지층이 없어졌을 때에는 지금 또 다른, 지금도 뭐 이렇게 결의문을 작성했지만, 결의문을 발표했지만 또 다른 후속 조치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인사 조치라든지 네네. 뭐 또 다른 그 윤어게인 세력들에 대한 제명 조치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만약에 명확하게 저런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 본인의 사퇴 요구까지, 지금도 일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지금 뭐 진퇴양난, 고립무원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당의 지지율은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고, 예. 뭐 소장파뿐만 아니라 중진 의원들, 그리고 유력한 서울시장 저 후보인 그 오세훈 시장 등까지도 지금 그 불출마를 시사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이제 등 떠밀려서 이렇게 그 결의문 저 발표하는 데는 동의하는 모습은 취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입장은 직접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본인은 여전히 저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매한 스탠스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게 논평도 냈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결의문 낼 때인가 싶습니다. 반성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지방선거용 저리운수 정치쇼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처럼 후속 조치들, 그 윤어게인 세력이나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그 절연, 이런 모습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고립무원 이런 표현 쓰셨는데 유영원 의원 오늘 모셨지만 당내에 이제 혁신파 그룹, 대안과 미래나 이 쇄신을 요구하는 그룹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 당 대표의 인사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고요. 정반대로 이 전환기 씨 등 당내의 이 강성 세력은 장 대표의 입장은 뭐냐라고 동시에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당내 쇄신파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인사 문제, 징계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추후에 후속적 조치를 해야 된다. 특히 인사 문제의 네. 경우에는 윤어게인과 같은 괴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는 당직자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이라든지 네. 미디어 대변인,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제 의총장에서 그런 성토가 상당히 많았어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징계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잘못된 조치를 한 윤리위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중에서도 그 윤리위원회 모습을 옹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로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사태나 어떤 인사 조치, 그리고 극단적 분열의 상황을 만들어낸 당직자들에 대한 그런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당기지 않으면 이 결의문도 의미가 없다. 결의문은 의원들의 분명한 의지 표현이고 당 지도부가 달라졌다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된다라며 장동혁 대표가 정말 이 결의문에 동의한다면, 노선 변화의 의지가 있다면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이 당내의 이 쇄신파에서 요구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직접 임명했던 인사들이고 장 대표의 굉장히 가까운 측근들이죠.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이 강성 지지층들의 주장과 괴를 같이 해온, 주장을 적극적으로 했던 분들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원장, 징계 국면에 앞장섰던, 총대름했던 윤리위원장. 이성건 의원, 앞서 정성국 의원, 그리고 김용태 의원까지도 윤어게인 주장하는 당직자들 인사 조치해야 된다. 그래야 장 대표의 진정성이 확인된다라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앞서 이제 두 분 말씀 주셨지만 선거철이잖아요. 그러면 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의원들의 긴급한 의식이었는데, 유권자들에게 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면 그간 이 무리를 빚었던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당내 쇄신파 그룹의 요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무리를 빚은 사람이 당대표인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회사의 사장님 어떤 사람이냐 결단하는 사람이거든요.
리더가 결단을 딱 해줘야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돼도 되겠구나 이렇게 신뢰하면서 그래야지 조직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더에게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우유부단이에요. 우유부단한 리더보다 최악의 리더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조직에 몸 담아봤지만 제가 모셨던 분들 중에 아주 결단력 있게 탁 치고 나가는 분도 있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도 못 내리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요 조직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딱 그 모양 아니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솔직히 밝히세요. 친윤이면 친윤이다. 이제부터는 저륜이면 저륜이다. 이렇게 밝혀야지 제가 봐도 이게 친윤인지 저륜인지 저륜에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륜을 한 건지 속셈은 그 친윤인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옆에 유영원 의원님 계시지만 유영원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저륜 선언문이 있은 다음에 달라진 사람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공천관리위원장이에요. 이정현 위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오세훈 시장이 막 그랬을 때 그 신청 안 했을 때 기강 세우겠다. 후보가 없더라도 선거 치르겠다. 공직 기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안 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지방선거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구의원도 아니고 서울시장 후보를 그것도 제1야당에서 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천관리위원장이 했어요. 그러다가 꼬리를 갖다 하루 만에 확 내리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당이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대표한테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윤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제대로만 가만히만 있었어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이 정도까지 처참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사탄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되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윤리위원장부터 스스로 사퇴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이재용 공관위원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강성 지지층의 압박입니다. 전한길, 고성국 씨 등이 팩스를 발송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하네요. 전한길 씨, 저륜한다면 장동혁 지지할 수 없다. 고성국 씨, 장동혁, 윤 어게인과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다. 어제 이런 주장하고 있어요. 일부 윤 어게인 세력은 각 의원실에 결의문 항의 팩스를 대량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장 대표 뭐 하는 거냐? 우리 편이지? 맞지? 저쪽에서는 장 대표 생각이 뭐냐? 동시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그 가운데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탈당하고 창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전부 탈당합시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다. 창당이 답이다. 탈당하고 국민의힘 탈당을 새롭게 창당하자. 저도 탈당 안 한 이유가 지방선거 앞두고 장동혁 우리가 뽑았는데 그걸 지켜줘야 된다 아이가. 그나마 우리 국민의힘 고쳐서 수 있을란가. 지금까지 미련을 가지고 왔는데 드디어 이제 뒤통수 세게 맞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역시 국민의힘의 본질은 이거였구나. 그러다가 또 탈당은 취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오늘 탈당계 제출을 예고했지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급금 완료 요청에 따른 조치다라며 취소했어요.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인사는 오히려 탈당하면 좋은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탈당은 안 하겠다고 다시 정정했습니다. 여선웅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스텝이 엄청나게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이제 윤 어게인 세력 그리고 전한길 아니면 고성국 씨와 같이 하는 이러한 분들과 어쨌든 당권을 지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웠으면 그대로 갔어야 됐는데 그 오세훈 시장의 뭐 배수의 진 때문인가요? 갑자기 스텝이 꼬여서 결의문까지 하는 상황으로 가니까 이제 더 반 장동혁계 그 분들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분들이 더 이제 심한 요구를 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박민영 대변인, 장해찬 부원장
이렇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항복하라는 건데 장동윤 대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바깥에 이렇게 내보내면서 약간 승리하는 분위기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몰렸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게 크게 보면은 전체 이 전략의 부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장동윤 대표가 이게 이제 스텝이 굉장히 꼬여서 지금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전한길 고성국 씨한테도 약간은 몰리는 상황이 됐고 그 지금 굉장히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고성국 씨가 약간은 좀 희한한 말은 했어요. 네. 본심은 우리랑 함께 할 것이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제 고성국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 말 들어보면 당내 의원들은 네. 장 대표가 여전히 그렇죠. 윤어게인이구나 네. 이렇게 의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장위원 아니야? 위장이요.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도장만 찍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결의문에 이제 뭐 본인의 이름은 올렸지만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그 다음 액션들을 조금 보고 네네.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당원들은 생각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제 한 뭐 5일 정도 됐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장동혁 대표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이제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환길 씨 관련해서 유영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인 생각 여쭙고 싶은데 네. 탈당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네. 탈당을 안 하고 계속 당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세속적인 표현을 쓰자면 땡큐죠. 땡큐다. 탈당하면 땡큐다. 예, 그렇게 나가라. 예, 땡큐죠. 나가달라.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장 대표께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 정 변호사님이나 여 대변인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한마디만 첨언하면 저는 정말 이 장 대표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지금 약간 고립무원의 상황이 이제 돼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자초하신 측면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잘라내고 그다음에 이른바 핵심 측근 알려진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도 잘라내고 이러면 사실은 이제 평정이 돼서 본인과 그 핵심 지지 세력이 의도하는 바대로 갈 거를 기대를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상황은 이제 정반대로 간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 그저께 의총 때도 좀 뜻밖이었던 거는 처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이 이른바 친한이나 대한견 미래 의원님들이 아니고 그동안 조용히 계셨던 중진 의원님들이 그러게요. 나오셔서 아주 비판적으로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이 당내에 이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결국 저는 장 대표께서 이제 뭐 이 본인이 이제 나름 종합적인 고려하고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급이 되고 있는 뭐 논란의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걸 봐서는 그 인사 조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여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나마 그래도 어떤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려면 결국 그런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가운데 장동혁 대표 본심은 뭘까가 논란인 가운데 한 보도에 따르면 결의문 채택 전 이른바 소주 회동이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대화가 논란입니다. 지난 6일 남양주 8인 소주 회동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 보도예요. 송원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참석자들의 어떤 전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장동혁 대표 그 자리에서 결의문에 저륜 들어가면 당원들에게 상처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그러자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이 바뀌려면 감내해야 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참석자들은 서로 속내를 털어놓은 끝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낸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의 이 대화 내용 사실 여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만약 이런 어떤 뉘앙스의 대화가 오고 갔다면 김 의원님, 장 대표의 본심은 뭘까? 여전히 좀 궁금하거든요. 네.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제 결혼할 생각은 없는데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은 송원석 원대가 그래서 설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의문의 내용도 그 원대하고 당하고 조율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결의문의 내용도 보면 표현이 대단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당권파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의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 그럼 윤석열 정치 복귀를 할 수 없잖아요. 무기징역이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당겼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그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좀 당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한동훈과 관련된 것도 담았다는 거예요. 당내 갈등을 촉발하는 모든 그 행동과 발언을 중지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 친한계를 겨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이 자중질환이잖아요.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지지율도 지금 추락한 상태이고 지선 후보까지 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내몰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내부 자중질환 것들을 좀 모면하려고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이게 좀 절충된 그런 그 결의문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의문 진정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지금 아무런 그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그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게 이제 지방선거 전략인 거잖아요. 그 중도 확장이나 이런 거 하기 지방선거 치르려면 최소한의 저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저건 이제 당내에서의 저 수준에서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연 저 결의문 결의문을 발표한 저기에 과연 정말 정말 국민의힘이 바뀌었구나. 정말 절연하고 이렇게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냥 전부 다 동상이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각자의 그런 그 세력들에서 노선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 동상이몽하는 저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 눈높이에서는 안 좋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지방선거에 결코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어떤 행동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이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 주셨는데 김용태, 우재준, 안상훈 등등 당내에서는 결국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장 대표가 적극적으로 징계하면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이걸 풀려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용태 의원,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걸 해야만 장 대표가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우재준, 한 전 대표 징계 취소, 절윤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방안이 될 것이다. 안상훈 의원, 진정성 증명해라. 숙청 정치 책임 인정하고 징계 철회하라 등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결국 이거라는 거죠. 당직이 없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굳이 본인이 1년 전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감쌌던 단계 문제로 징계한 것은 결국은 이 윤 어게인 강성 지지자들의 노선을 적극적으로 장 대표가 홍했기 때문이다라는 문제의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결의문은 채택했지만 이 지점에 있어서 역시나 당권파와 그렇지 않은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상당해 보입니다. 김재훈 의원입니다. 부분은 또 합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안이니까 어제는 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그 문제를 들고 시작을 한다면 또 당내의 또 다른 분란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철회한다면 장동혁 대표의 책임 문제도 또 따르고 거치까지도 문제될 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는 것조차도 좀 조심스럽고요. 그것은 차차 더 상황을 봐가면서 정리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혁주 변호사님, 그러니까 여전히 전륜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징계 취소 문제는 별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네요. 맞네요. 글쎄요, 뭐 한동훈 대표 징계 취소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상징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정치적 함의도 클 거고. 그런데 뭐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변호사로서 법적인 관점에서만 이야기하면요. 법적인 관점에서 하면 징계 취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에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뭐였습니까? 당원권 정지였잖아요. 그런데 당원권 정지, 배현진 정도 사유로 당원권 정지했는데 법원에서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가처분 인용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당원권 정지 정도가 아니라 제명이잖아요. 저런 사유 가지고 저런 절차 가지고 제명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처분이라도 신청하면요. 제가 봤을 때 99%는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생각하기 전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취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3월 중으로 결과 나올 거거든요. 배현진이 인용이 나왔는데 같은 재판부일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저는 무지무지하게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또 장동혁 대표는 가만히 멍하고 있다가 그 법원에 의해 가지고 망신을 당할 것인가.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지 않고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이든 대구든 나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입지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단을 내리는 게 제일 유리한 게 본인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당내 관련된 국내임 관련된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